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오늘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네. 무자본으로 갭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안 되면서 집을 가지고 이제 300채 가까이. 300채? 예, 300채 가까이. 네. 그 전세를 줘가지고 그 전세 사기를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먹튀한 거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사기를 치신 분이 오늘 그 호텔방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네네. 뭐 자살은 아닌 것 같고, 네.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호텔방에서? 예. 지병으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된 거예요. 300채를 사기를 쳤어요? 네네네. 전세 사기를 치시고. 그러면 금액대가 거의 1000억대가 되겠네요. 넘어가겠네? 금액대까지는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찾아뵌 이유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자, 이분이 그러면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이 전세금을 낸 세입자들은 어떻게 그 돈을 돌려받죠? 돌려받을 수 없지 않나요? 왜냐면 사기를 친 사람 당사자가 이미 사망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러면 그 억울한 세입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건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300채를 전세 사기를 치고 호텔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같이 혼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여러 명이 똥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혼자 했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네. 뭐 주변에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빌라 또 나름 이제 건축주들 그분들과 이렇게 일을 벌리지 않았을까. 뭐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변호사랑 한번 제가 연결을 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거든요. 변호사님인데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 변호사님. 저 표영우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 대표님.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네. 아니, 갑자기 전화를 드렸는데 네. 뭐 하나 좀 급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아, 예, 물어보세요. 그 빌라를 한 300채 정도를 이제 갭 투자로 사서 네. 그 전세를 주고 나서 그 돈을 다 떼어 먹은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호텔에서 이제 살다가 네. 갑자기 죽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금은 못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아,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주신 분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피상속인이 되신 거고, 혹시 아마 가족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가족분들이 그분의 재산과 채무를 다 상속을 받습니다. 아, 그 돌아가신 분이? 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있으실 테니까, 네. 네, 그분들이 자녀나 아내가 있으시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피상속인의 재산 플러스 채무를 모두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전세 입자께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상속인들한테 내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속 안 받을래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한정 승인이나 포기하실 수 있어요.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개월 안에 네. 상속인들이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상속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3개월 안에 나 상속받지 않을래요 하면 그 세입자들은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신 피상속인께서 남겨두신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남은 잔존 가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또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아마도 관리인이 선임되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전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리고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자산이 없어요. 네. 돈을 써버리고 없든 빼돌렸든 간에 네. 그러면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뭐 없으니까. 재산이 전혀 없으실 경우는 안타깝지만 받으실 수가 없고요. 예. 네, 뭐 아파트가 지금 빌라 같은 게 300채 정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거기서 물론 깡통 전세이실 수도 있지만 네. 그 재산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신청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권리관계는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00명 정도가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심각한 사건이고 또 금액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지금 뭐 유튜브 그 방송 촬영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네. 제가 저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시군요. 네. 이 오디오를 저희가 유튜브에 써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한번 봬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더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막연하게 대답을 해드려서. 네. 저희가 뭐 갑자기 전화드렸으니까 아무튼 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알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들으셨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이 있는 분 같으면 그걸로 어떻게 좀 변제가 되겠지만 자산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세상을 떠나는 게 된 겁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혼자 이런 일을 만드셨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니까 아마 경찰에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죠. 뭐 같이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조사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은 그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래서 죄를 얼마나 받느냐의 관건보다 자기들이 피해받은 돈을 빨리 회수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절망인 거죠. 그 공범 그 나쁜 놈들 예. 그놈들 거라도 어떻게 재산을 좀 압류를 하건 몰수를 하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아마 대한민국 경찰이 그럼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미 다 밝혀진 범죄 사실을 덮을 리는 없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악착같이 뭔가를 환수해서 피해자분들을 변제해 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지금? 대표님 생각에는 네. 그런 전세 세입자들이 온전히 100% 내 돈을 다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깡통 전세이기도 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기도 하고 그 부동산의 값어치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세를 이미 뭐 작년 이렇게 다 계약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다 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불가능하고 얼마라도 빨리 건진다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열받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열받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죄송하지만 이런 그 부동산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이거 정말 확실하게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걸 자꾸 간과하니까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 그럼 그 그렇겠죠. 돈은 내 거다. 그렇겠죠. 야, 이 나쁜 새끼들. 경제 사기꾼들이 꼭 그런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몇 년 살고 나면 된다. 나쁜다 같습니다. 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세입자들을 한 가정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그 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의식주, 이게 편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백억 수천억 가지면 뭐합니까? 저렇게 허망하게 호텔방에서 사망하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어디 가면 뭐 본인들은 회장님 소리 듣고 호텔에서 살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숨어 살 거면 돈 버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돈을 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쓰면서 그 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걸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숨어 살면 돈 쓰는 만족감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반드시 그 피해가 본인 스스로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돌아가신 분한테 뭐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좀 뭐 인생을 이따위로 살까. 그리고 공범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새끼들 좀 내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예.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대다수의 선량한 분들은 저런 기사를 보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법 없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꼭 법이 있어야 사는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피해자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염려스럽네요. 300명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 그래도 여기에 보면은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피해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그 젊은 분들에게 그 사회 기성세대가 사기를 치잖아요. 그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것도.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심하는 사회가 되겠어요. 법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민 가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뭐 이민 가면 거기도 똑같아요. 근데 뭐 이민까지 가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이민까지 갑니까? 저는 요즘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끌러 분들이 욕심부려서 집을 산 경우가 대다수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고통받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 때문에. 그분들이 샀던 것들이 아마 투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빚을 떠안게 되고 아파트는 싸게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집값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하락을 더 하락하게 끌어내리는 요인이 바로 그런 영끌러들의 집들이 내년이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보는 거예요,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늘 뭐 젊은 세대들이 영끌에서 투자한다고 정말 다른 매스컴이나 이런 데 뭐 욕만 하는데, 우리 평호TV에서 좀 힘이 될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견디시라는 말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 대출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견뎌라.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인생에서 경험해보는 과정 중에 어느 것 하나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겪고 나면 더 큰 개인의 성장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끌하신 분들, 많은 분들께 괜히 욕먹을 수 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찾아오셔서 여쭤보시면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울 테니까요. 저희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정리한 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